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정명훈입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면 벌써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낡은 관행과 답습을 버리고 더 새롭게 혁신적인 화성을 만들고자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은 쉼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명실공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5번째의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드높아진 시의 위상만큼이나 시장으로서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는 전국 최초로 스포츠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GTX-A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직선 지하화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GTX-A 개통으로 광역 교통 편의 개선은 물론이고 첨단 기업과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부 구간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보타닉 가든과 연계한 명품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상부 6개 연결도로가 올 8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동서로 나뉜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사안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미래 화성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반구 설치 꼭 이루겠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권역별 특색이 뚜렷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위해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기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4개 일반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다운 특례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직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거의 없고 늘어난 행정수에 대응하는 재정 특례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4개 특례시와 연대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안건 없이 언론인과 오롯이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시민 어려운 점 해결해 주길 바라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화하듯이 하기 위해서는 좀 가까이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공부 많이 했죠? 내가 알아도 대답하시라고 할 겁니다. 네? 제가 알아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명훈 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AI 미래 도시를 우리가 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미 AI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행정에 접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스템, 또 디지털 도로, 디지털 도로 도로 분석 시스템, 버스하고 택시에 설치해서 그 도로 상태를 바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는 도로 분석 시스템 등등등 많은 것들이 또 민원 응대 같은 거는 전국 최초로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AI 도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성시가 상상이 현실되는 화성시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초로 첨단을 넘어서 AI 시범 모델 도시로 이렇게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벨 4 우리가 자율주행 이 실증 도시로도 우리 화성시가 인증되었잖아요.
등등등등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화성시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화성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화성은 대한민국의 주소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튼 남은 임기 우리 삼천여 공직자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화성 동탄하고 수서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철도망을 확충하느냐가 이제 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저기 앞으로 화성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자료에? GTX A가 지난 3월 30일 날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예상한 수치의 뭐 40여 %밖에 지금 탑승이 안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이 문제가 화성시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첫 번째로는 수서에서 삼성까지 빨리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동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어디쯤 될까 목동쯤에 있는 분이 서울 강남을 가고 싶어요. 거기서 목동에서 저기 동탄역까지 오는데도 한 20-30분은 걸릴 거래요. 목동에서. 거기서 GTX A 타고 수서에 가서 내려서 이게 수서에서 바로 삼성까지 연결되거나 이 서울역이나 강남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수서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서 제가 가보니까 한참을 걸어가서 전철 타고 또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목동 집 앞에서 물론 광역버스가 상당히 타기도 불편하고 오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1시간을 그냥 거기 집 앞에서 타고 가지 힘들어도 이 GTX A를 못 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 A가 빨리 수서에서 삼성까지 개통이 되고 정부간이 이렇게 개통이 돼서 서울역이든 저 일산까지 쭉 올라가는 게 연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동탄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동탄역을 최대한 빨리 동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도 7개 추가를 했고 하여튼 동탄역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동서간 그 도로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그 도로 계획이 6개 있잖아요. 1, 2, 3, 4, 5, 6번 그 도로 개통 계획이 있는데 동서 개통 계획이 있는데 8월 달에 1번, 6번 맨 위하고 맨 끝이 8월 달에 개통이 되면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2, 3, 4, 5번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서까지 그래도 저 뺑 돌아가는 걸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탄에서 이 GTX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비용이 조금 비싸요. 버스보다 한 4,450원인가 그러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A 활성화 시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철도망 구축은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8개 철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8개. 그건 뭐 쭉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서해안이나 인도거서 뭐 해서 계획돼 갖고 추진되는 게 8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 잡아놓은 거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잡혀 있는 게 4개 노선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것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상 중인 것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4개 시장들하고 이 경기 남부권 이 도시철도 하는 거 있죠. 어디야? 운동장, 잠실 운동장에서 성남 거쳐서 용인 거쳐서 수원 거쳐서 우리 화성에 공장까지 오는 거.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호메실에서 봉담으로 연장하는 거 이게 좌표는 있어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좌표는 있는데 봉담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담에서 향남 거쳐서 저 우정까지 가는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항에서 남양을 거쳐서 이 동탄을 거쳐서 이천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도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4개 계획이 추가되고 있어서 총 16개죠. 8개는 지금 계획 추진하고 4개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도 추진되고 있고 4개는 구상되고 있고 철도 노선. 철도는 근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인 만큼 우리
국토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또 우리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버스는 제가 아침에 보니까 광역버스가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가 화성시에 41개 노선에 총 364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광역버스 신규 노선 대강이하고 경기도에 6개 노선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운행 횟수를 늘리려고 해요. 버스가 늘어나지 않는 건 운행 횟수라도 늘려야 되죠. 그리고 광역버스도 12대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등등등을 통해서 이 서울로 접근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이 광역버스 역시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대강이가 또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하여튼 계속 요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걸 많이 좀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화성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 다른 시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63.8%예요. 수원은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용인시가 52%, 성남이 53%, 우리가 63%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가 어제도 제가 경찰과 함께 서부 지역의 교통 정체 지역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도로가 전부 다 국지도 아니면 국도인 거예요. 우리 시도가 아니라. 화성시의 교통 문제는 화성 시내 교통 문제는 우리 시도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은 경기도와 국가에서 빨리 확장하거나 신설해줘야 되는 그러한 도로들이에요. 이러한 도로들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인접시에서 화성으로 밀려드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사를 오시지.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이라든가 시내버스 등등등등 해서 교통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교통도 복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 불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불편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은 언제 개통됩니까?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정 안 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세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관광객 인바운드 회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들어온 분, 그 시기에 오는 분들 모시고 와라 라고 했고 각국 대사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축제 협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화성 뱃놀이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일 동안에 21만 명 정도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는, 그리고 쓰레기 없는, 또 바가지 요금 없는 그 산모 축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육상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육상에서 올해 EDM 축제라고 저는 뭐 얘기만 대충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EDM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모 있고 재미있는 해양관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셔요. 홍보해 주셔요. 실질적으로 아까 인사말에서 들었다시피 특례시가 말뿐인 특례시인 거예요. 기껏해야 16개 사무 중에서 8개는 직접 할 수 있고 8개는 도지사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랑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16개 사무라도 이양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례시 지금 백만도시 수원이라든가 용인 고양 이런 데는 바다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바다 관련된 뭐지 권한도 주고 뭐 했어. 거기에 대상은 우리 화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되기 전에 이미 했는데도 그래도 16개 사무 중에서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로 100만 이상 도시에 필요한 이 일들이 있잖아요. 100만 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 아까도 말씀드린
과기교통이라든가 병원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업무를 달라 우리는.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은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그 재산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거기에 따른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례시세 같은 재정 특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직 답답하셨으면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별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정말로 특례시다운, 특례시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특례시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도 있고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역할을 달라,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 최소한 줘야 되는 게 않나 생각되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건 뭐 비밀이에요. 우리 시정연구원 오셨죠? 원장님. 우리가 그래서 뭐 세수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세수. 우리가 지금 화성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가 아니고 만약에 화성시가 화성광역시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똑같은 세입 구조에서 우리 화성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줄어드냐, 늘어나느냐, 를 분석을 했습니다. 1조 350억 맞아요? 네, 1조 35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1조 6천억이에요. 지방세 수입이. 근데 1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조 6천에서 1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광역시라고 했을 때, 광역시세로 도입했을 때. 그렇다면 반반이라도 해서 5천억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수 항목을 신설해 주던가 교부세를 더 주던가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우리 혼자만은 안 되고, 하여튼 기존에 있는 네 분의 그런 특례시 시민들과 함께 하고, 다행히 우리 특례시 추진위원회를 50분으로다가 전문가 지역 주민들 해서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세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100만 도시, 또 넓은 도시, 또 일이 다양하다 보니까 1, 2, 3차, 4차 산업 뭐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것이 현실이에요. 진짜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가 우리 그러한 가운데에서 놓치는 업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애정어린 지적 또 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화성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00만 정말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가 우리 화성이잖아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어요. 10년 전에 에야 2008, 9년으로 생각하는데 2025년도에 세계 뭐 25대 도시가 되겠다 또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하여튼 우리 100만 시민들과 함께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 화성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화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